사상구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올해 첫 추경 예산안 확정과 항마을 목욕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상청의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가 부산엔 올해부터 처음 도입됩니다. 서구 천마산 전망대가 올가을 일반에 개방됩니다. 현재 70% 정도 공사가 이뤄진 전망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중장년층까지 파크골프 저변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남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상구의회가 8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 명칭 변경과 항마을 목욕탕 운영 재개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사상구의 올해 첫 추경 예산 규모는 본 예산의 11.7%인 684억 원입니다. 재해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를 확보하고 공동주택 시설 개선비 지원 등에 활용하는 한편 노인 복합문화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등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5건의 조례가 통과된 가운데 사상구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또 학장동 항마을 목욕탕 정상화를 위해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공공목욕탕인 항마을 목욕탕은 입찰을 통해 위탁 사업자가 운영을 맡아왔지만 운영난으로 지난해 영업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4차례 입찰에도 운영자가 나타나지 않자 사상구는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으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는 사상지역자활센터가 목욕탕을 운영토록 하고 다음 달 중순 운영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에서 김향남 의원은 유기되는 반려동물이 없도록 내장형 식별장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원을 통하여 동물 등록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유기동물 발생률 감소와 보호자 반환율 증가, 유기동물 관리 예산 절감, 유기동물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김종선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마무리한 조경 사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사후 관리 체계 구축과 개선 대책의 마련으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 장기적 사용, 수리 비용 감소 등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관리 미흡에 따른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상구 의회 다음 회기는 다음 달 10일 시작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운영 중인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올해 부산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시민 안전은 물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발빠른 대응에도 활용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24일 부산 사구에는 1시간 만에 112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이른바 극단적 수준의 호우가 내린 횟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9차례. 최근 15년 동안 2번째로 많았습니다. 부산 기상청은 극단적 수준의 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운영합니다. 기후 위기가 되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호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저희가 갖고 있는 호우주의보나 경보로는 이것들을 다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서 관측이 되는 걸 보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변동하는 날씨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우특보는 시군 단위 넓은 지역이 대상이지만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읍면 동 단위로 발송됩니다. 1시간 동안 50mm의 비가 오거나 3시간 동안 강수량이 90mm 이상일 때, 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시간 동안 72mm의 비가 온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40데시벨 이상 경보음이 울리고 안전행동요령도 함께 안내됩니다. 국민들이 좀 더 빠르게 대피를 하고, 또한 관계기관, 소방이나 경찰 쪽에서도 저희가 재난 문자를 보내드리게 되면 어느 지역이 위험한지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좀 더 국민들을 대피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극단적 호우가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즉각적인 대응에 효과를 거둘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서구 천마산을 오르내리는 모노레일과 정상 부근에 복합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여러 문제로 사업이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요. 늦어도 올가을에는 전망대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서구 천마산 정상에 들어선 복합 전망대 모습입니다. 지상 4층 규모로 면적은 2,200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현재 구조물 공사는 마무리됐고 내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70%로 복합 전망대 건축 공사와 스카이워크 설치,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주요 건축물 구조는 대부분 완료됐고 본격적인 운영은 하반기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망대는 2층의 생태 체험관과 스카이워크가, 3, 4층은 카페로 활용됩니다. 특징은 뭐니 해도 시원하게 트인 풍경입니다. 부산항을 발 아래 두고 270도 파노라마 풍경이 펼쳐지는데 맑은 날씨엔 대마도까지 전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2m 절벽 위에 만들어진 길이 32m의 스카이워크는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의 아찔함까지 더해 전망 명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애초보다 2배가량 많은 390억 원. 전망대와 모노레일 구간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과 경관 조명이 추가됩니다. 또 전망대 앞 조각공원은 야외 전시 공연장으로 재정비될 전망입니다. 관광 모노레일은 아미배수지에서 복합 전망대까지 3km 구간에 조성될 예정으로 터다지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관광 모노레일은 내년에 준공 예정으로 하부 승강장 부지는 보상을 완료했고 현재 건축물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은 복합 전망대와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이동에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서구는 오는 9월 전망대를 일반에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 카페는 외부 임대해 모노레일 운영 수익금과 함께 지역 복지 정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지역의 파크골프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에는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최근 중장년층까지 저변이 확대되면서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남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파크골프 협회에 따르면 부산 지역 파크골프 인구는 등록 회원만 9천여 명, 비회원까지 더하면 3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파크골프장은 정식 코스를 갖춰야 해 주로 강변이나 공원에 밀집해 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남구와 수영구를 포함한 6개 지자체에는 파크골프장이 없는 실정입니다. 부산 지역의 시설은 서부산에 몰려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파크 골프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강수구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이미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고. 남구는 용호동 부산환경공단 남부환경공원 일원에 파크골프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먼저 4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7에서 9호를 조성하고 하수 처리 시설 외곽 부지에는 11억 2천만 원을 투입, 내년까지 최대 10호를 갖춘 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 부산시도 남구 장애인복지관과 모룬대, 해운대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곳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등
시설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순서입니다. 최근 연이은 화재의 안타까운 인명피해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큰 불길로 번질 뻔한 화재를 초동 진화로 막아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숙소엔 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 150여 명이 머무는 상황이었는데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응하다 화상까지 입었지만 이 직원은 부상까지 훈장으로 여기겠다며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HCN 이정목 기자가 만났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고 인사를 건네는 경북교육청 지우요 특별보좌관. 울진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를 온몸으로 맞고 한 달여간 병원 신세를 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당시 현지 출장을 마치고 투숙 중이던 지 특보는 새벽 잠결에 객실벽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목격합니다. 곧바로 수건과 배기에 물을 적셔 불을 끄면서 상황을 호텔에 전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한 5분, 10분은 최소한 지난 것 같더라고요. 그 방 안에 그 연기가 가득했으니까 그 화장실에 있는 수건에 물을 적셔서 이제 침구류와 그 벽면에 있는 불이 나는 이제 발화점의 그 주변을 좀. 화재의 원인은 벽속 배전반 합선. 당시 호텔에는 중등 축구 대회에 참가한 150여 명의 선수 등이 머물러 만실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부천호텔 화재 초기 대응 부재로 7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지특보의 발빠른 대처로 10여 분 만에 초기 진화되면서 대형 참사를 막은 겁니다. 요즘 또 화재 뉴스가 많다 보니까 막상 제가 제 방에서 제 머리맡에서 불이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것을 만약에 끄지 않으면 그 옆방이나 다른 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당시 화재로 손에 지문이 녹아내릴 만큼 부상이 심해 반년가량은 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우요 특보. 교육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며 화상 입은 손마저 좋은 경험의 훈장이라고 말합니다. 뭐 사실 손은 조금 다쳤지만은 다른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좀 마음 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야 되는데 혹시라도 일어나면 그 최선을 다해서 또.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 부산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월에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3월 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862건을 기록을 했는데요. 2월 달 매매 거래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31%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최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이제 거래가 많이 늘었었는데요. 이때 3,019건이 거래가 된 이후에 5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 이후부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특히 12월 달에 이제 계엄 상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매매 거래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줄었다가 지금 2월 이후부터 이제 소폭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3월 달에 탄핵이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내 집 마련을 미뤄왔었던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만큼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이제 좀 많이 나선 결과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세인데 거래량이 증가하면 집값 하락도 멈출까요?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오르기 위해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는 게 이제 동반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2,800여 건까지 거래가 늘어난 것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36개월째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3년에서 이제 4년째 하락세에 접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상승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 이제 동반이 이제 좀 필수적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13개월째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 증가와 이제 동반을 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집값 회복세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렇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매매 가격 하락과는 다르게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상승하는 지역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 선호도가 이제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이제 동부 상권 중에서도 이제 수영구라든지 이제 해운대구, 동래, 연제 그리고 이제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명동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 가격 이제 상승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 지역 내에서도 이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는 지금 부산 진구라든지 이제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좀 약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제 이어서 내년으로 이제 갈수록 부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점차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세 가격 이제 상승세는 이제 더 하반기로 갈수록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했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제 부산을 비롯한 이 지방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 중과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는 지방의 주택 시장 침체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공시 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주택 수에 상관없이 이제 일반 과세를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지방에서는 이제 2주택일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과세가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 3주택이 되면은 이제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됐고요. 예. 4주택 이상이 이제 될 경우에는 취득세가 12%까지 중과가 됐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공시가격 이하의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세가 이제 한 2억 7천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되는 이제 주택의 거래가 앞으로는 이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지난 6일까지 늦은 밤 시간을 노려 기장군 일대 횟집에 침입하는 등 27차례에 걸쳐 현금 60만 원과 집기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지난 8일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13일 구민들로 구성된 정책소통단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강서경찰서 정책소통단은 범죄 예방과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경찰과 함께 치안 정책의 추진과 평가를 위해 조직된 것으로 강서구민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경찰 치안 활동 모니터링과 함께 치안 정책 홍보 활동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에선 부산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짚어봤는데요. 부산시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정관선은 사업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타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가까워지도록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관선 유치 필요성과 결과는 언제쯤 나올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도시철도 노포 정관선 사업. 기장군 월평리에서 정관 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약 13km 구간을 노면 전차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439억 원,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도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지만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결과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정관 신도시엔 8만여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교통이 불편해 지역 침체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오랜 시간 정관성 건설을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관이 보면 부산의 섬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정관선 유치가 된다면 저 동부상권과의 그 거리도 좁혀져 가지고 지역 활성화에 저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정관에 이제 생활 인구가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상주 인구도 중요하지만 생활 인구가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 상권이 더욱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철도 레일을 형상화한 11만 1,111명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장군은 서명 목표 인원을 넘어선 14만여 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정관 지역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정관선이 연결되는 정관 및 장안 지역의 그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다양한 출퇴근 수단을 제공을 하고 남부권 최초로 중입자 치료센터와 대형 쇼핑몰을 다양한 교통수단으로 쉽게 편리하게 방문하게 하면 물론이고 세계 최대 원전 밀접 지역으로 원전 비상시에 다양한 교통 대피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도시철도 정관선은 꼭 건설이 되어야 합니다. 정관선이 완공되면 동해선과 부산, 양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지선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정관선은 불경을 하나로 잇는 순환 교통망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교통축인 겁니다. 기장군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늦어도 6월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이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설계, 실시 설계, 보상 과정을 거쳐 앞으로 2-3년 후 공사에 착공하게 됩니다. 오는 18일에는 정관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국민 총걸기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예타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사상구가 오는 7월부터 의료와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통합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3월 전국 시행에 앞서 사상구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사상구는 정부로부터 통합 지원 프로세스 컨설팅과 전문기관 정보 시스템 활용에 관한 기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